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잉여라는 말은 남는다는 뜻이죠. 쓰고 난 나머지라는 말입니다. 이거 누가 정했죠? 처음에 필요한 양이 얼마였는데 누가 정했는데 남는다고 하죠? 나머지가 알짜배기는 아닐까요? 사회적 가치로 쓰이고 난 나머지가 온전한 나 자신은 아닐까요? 생각하기에 따라 잉여란 말의 의미는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인생을 영위하는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잉여인간, 꼭 필요한 것만 남은 인간이란 뜻으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 별것도 아닌데 별것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들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박현경 씨 모시고 내가 너라면 날 사랑하겠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에서 꽃보다 할배니 꽃보다 청춘이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많이 나오죠. 네. 이 책은 꽃중년이나 미중년 이런 게 아니라 네. 잉여중년에 잉여중년. 예. 그 직업이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작가기도 하고 만담가기도 네, 하지만 네. 이제 어디 직장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자가 출퇴근 시간도 없고 이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노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아유 정말 팔자 좋네. 나도 그렇게 팔자 편하게 살아봤으면 이런 말을 이제 듣고 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딸을 하나 키우고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학교 학부형 모임 이렇게 가면 뭐 학생의 날이다. 그러면 네. 학교를 쉬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을 맡아줘야 되는데 팔자 편한 당신이 좀 애들을 인솔해서 수영장을 갔다 오라는 둥. 좀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난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떠맡아서 아이들을 10살짜리 9명을 데리고 수영장을 가게 된다든지. 동네 아저씨가요. 네. 그런 잉여스럽지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에버스 씨의 얘기입니다. 그 양반은 뭐 먹고 사시나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뭐 네. 전철을 타건 어딜 가건 모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이런 낮 시간에 수영장도 가시고 참 팔자 편하시네요. 그런 나도 말 그렇게 듣죠.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깐 회사를 놓을 때 이제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요. 예. 이제 애를 좀 봐주러 언니 대신에 언니가 직장에 나가면서 그래서 뭐 자주 언니 집에 갔는데 친구들이 야 정말 그 고급 저 베이비시터다. 고학력 베이비시터. 고시급자. 근데 저는 제 시간이고 제가 조카를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기쁘게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잉여처럼 보였던 거죠. 아유 정말 저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도 될까? 내지는 좀 팔자 편안해 애나 보고. 우리가 그 어떤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뭘 빨리 해야 된다는 빨리 강박증도 있지만 뭔가 생산적이고 돈을 벌어야 되고 유의미한 그 유의미하다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건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못 참아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 애를 불안해요. 가지러 가는 것을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너 빨리 직장을 알아봐야 되지 그 시간에 뭐 연애를 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조언을 늘어놓는데 사실 저는 이제 조카 봐주는 게 제일 그때 행복했었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네. 의외로 조카들이 또 귀엽잖아요. 네. 재밌고. 그래서 이 에버스 씨는 계속 툴툴툴 대면서도 또 애들을 다 인솔해갖고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애들 데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데리고 노는구나. 예, 애들도 재미있어라 하고 이제 애들을 자주 봐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맡기나 봐. 왜냐면 생활이 이제 자유로우니까 내 애 좀 잠깐 봐줘. 그러면 이웃집 가서도 봐줘. 친구네 집에 가서도 봐주는데 이제 뭐.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뭐, 뭐 이런 사과나 이런 갈변한 과일을 가지고 초파리가 어떻게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다시는 애를 안 맡기도록. 당분간은. 그래서 동물의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기는 이런 탐구 생활을 보여준 건데, 초파리 집중 사건, 뭐 이러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노인들이 이제 며느리가 애를 맡겨놓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도 노년을 좀 즐겨야 될 텐데, 자식들이 애를 맡겨놓으니까. 손자, 손녀 시집살이가 심하니까, 그 전에 이제 유머지만,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김치를 입으로 쪽쪽 빨아서. 아, 일부러요? 네. 쪽쪽 빨아서 먹이면, 다시는 애를 안 데리고 온다. 그쵸. 근데 그게 일부러 바뀌었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게? 며느리의 유머는 뭔지 알아요? 그렇게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그렇게 먹여야 애가 저항력이 생기고 좋아져요. 이게 이제 그 에버스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진짜 일부러 그러신다는 거예요? 농담이죠. 네. 그렇구나. 한 꼭지 더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비판적인 시각인데 모든 걸 약간 비틀어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식당에 가면 요즘에 좀 불만인 게 셀프 서비스입니다. 뭐 물은 셀프 서비스. 왜 물만 또 셀프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비싼 커피를 사 마시는데 내가 가서 주문하고 내가 받아오고 또 버릴 때도 제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 얘기했다가 제가 까칠하다 소리 들었어요. 누구한테? 일행들한테. 왜 이렇게 따지고 살아? 그래서, 아니, 따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다 버리고 셀프로 하면 200원을 깎아주던, 값은 다 똑같고, 마치 내가 갖다 놓고 가지 않으면 내가 무슨 야만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자꾸 가는 거, 이건 조금 잘못됐다. 서비스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때 커피값이 절대로 싸지 않은데, 내가 갖다 먹어야 되고. 식당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식당은 물을 셀프로 하면서 인건비가 줄었대요. 아, 그렇대요? 네. 실제로 인건비가 준답니다. 그래서, 대략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홀 서빙 하면 120, 주방은 150. 대략 주방이 이제 조리사가 아닌 경우, 이제 설거지랑 나머지 일들을 하는 조리 보조쯤 그 정도 된다는데 그 물 셀프 하나만으로도 그분 인건비가 월급이 깎인 거죠. 그런 효과가 있었대요. 또 식당 했던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컵을 갖다 놓으면은 사람 수대로 물을 따르는 사람이 제일 밉다는 거예요. 맞아. 물을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다 컵을 쓰면서 따라 놓고. 맞습니다. 근데 셀프로 하면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꼭 먹을 사람은 가져다 먹고. 근데 또 셀프로 해도 우리가 가면은 컵이랑 걸 다 개수대를 갖고 와야지 4시 갔는데
네. 물은 셀프 그럼 가서 지 물만 갖고 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에버스 씨가 미래의 쇼핑을 체험하는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체험관이 있었나 봐요. 예, 예. 근데 거기 하나를 읽어드리면 미래의 마트 출구에는 당연히 셀프 서비스 계산대가 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시연이 돼 있었던 예, 거죠. 아주 잠깐이라도 셀프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단어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서비스를 받든가 아니면 직접 제 손으로 하든가 둘 중 하나다. 셀프 서비스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거나 아니면 무례한 짓이다. 내 글에서도 마트 계산대에서도 나는 그 둘 다 원치 않는다. 여기서 셀프 서비스란 구매한 상품을 직접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을 오롯이 혼자서 한다. 다른 인간 서비스 장치 하나가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도와준다. 그리고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항상. 이런 방식의 계산은 숙련된 인력이 상품을 자동 이송 벨트로 끌어당겨 바코드를 찍을 때보다 약 20배 정도 더 오래 걸린다. 실제로는 약 1분 남짓이지만 체감상으로는 3시간 동안 지갑을 뒤적거려 동전을 찾는 사람 뒤에 한 번이라도 서 있어 봐야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산 모든 물건을 직접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다림의 시간은 수십 년이 된다. 더구나 나는 모든 일을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싫다. 어차피 마트에 가는 것부터 내가 직접 가야 하고 올 때도 내가 직접 집으로 와야 한다. 그 정도 직접 했으면 정말 충분하지 않은가? 미래엔 자판기를 지키는 인력만 남게 되는 걸까? 우리가 직접 자판기를 작동하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 외에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걸까? 이 세상에 다른 직종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모두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스스로 아닐까? 다 알아서 하고 그걸 지켜보는 기계만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네. 그 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네, 제가 자꾸 읽다가 이렇게 웃음 터뜨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 삐딱하게 일어나 할 수도 있지만 그 진짜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다. 네. 네, 셀프 서비스는 사실은 형용 모순일 수 있어요. 네, 셀프 서비스는 네, 말이 그냥 안 셀프지. 네. 물은 셀프, 행복도 셀프. 네. 그죠? 연애도 네. 셀프. 네.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네. 뭐든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카페도 뭐 이런 테이크아웃 하는 거 이외에는 이렇게 갖다 주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서빙 오고 이런 데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게 당연하잖아요. 사실 쭉 서 있고. 네. 진동벨 울리기를 기다리고. 네, 보기에도 그닥 좋아 보이지 않고 앉으면은 와서 주문을 받고 하면 되지. 그런다고 커피값이 2배로 뛰지도 않을 거고. 네. 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말려들었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정말 대기업의 횡포인 것 같은데요. 네. 조그만 카페들은 아직도 그런 정이 살아있잖아요. 와서 뭐 물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네 카페는 네. 그 이렇게 말하자면 아줌마가 이제 혼자 하시는 그런 카페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바리스타 겸 서빙 겸 다 하니까 커피 갖다 주고 얼굴 알면 과자도 한 개씩 줘요. 네, 그리고 스스로 막 도와드리려고, 아주머니 도와드리려고 막 움직이는 거, 그건 좋아서 움직이는 건데. 네. 갈 땐 내가 고마워서 네. 잘 마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일부러 카운터까지. 거기 그쵸. 그런 데는 이렇게 빈잔 놓고 가는 데도 없어요, 사실. 네. 그럼 내가 카운터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정도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몇 층씩 되는 3층, 광교 쪽에 3층, 4층짜리 이 카페가 많아요. 네. 어떡하란 말이야. 흡연자들 4층 흡연실 가서 앉아있고, 한 명은 못 올라가요. 커피 들고 가야 되니까. 네. 4층까지 다 올라갔다가 벨 울리면 도로 내려가나? 어떡할 거예요? 한 그래야죠. 명은 못 가고 나머지 3명만 올라가지. 그거 네. 별로 난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네. 갖다 주든지. 애청자분들 중에 카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냥 아니, 카페가 용서하세요. 나서 그런데 이제 네. 이 책에 한 조그만 에피소드였는데요. 네. 어느 카페인데, 외국인 이제 카페죠? 네. 카페인데, 하루 바꾸기. 바꾸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모판이 있고, 네. 거기에 내가 오늘 할 일, 우체국 갔다 오기, 아니면 무슨 어디에다가 물건을 보내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 레포트 쓰기라든지 이렇게. 그렇겠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재밌겠는데 내가 해보면. 근데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싫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랑 만나서 협의를 해서 너는 내 일을 하고 난 내 일을, 너는. 그거 괜찮다. 네, 그래서 하루를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그 카페가 그렇게 사람이 인산인해로. 한국에 있어요? 아니죠. 예, 스페인인 걸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거 괜찮은데요? 네.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아이디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와서 뭐 셀프도 하지만 셀프 서비스도 할 수 있지만 네. 이런 메모장에 메모판이 있으면 내가 오늘 진짜 하기 싫은데 남들이 보기엔 그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식은죽 먹긴 사람도 있고. 계속 그 게시판에 상조하면서 그걸로 알바하는 사람도 생기겠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랑 메일을 보냈는데 사인이 웬 이상한 남자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메일 쓰기를 대신 시킨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재밌네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애가 싹 들 수도 있겠어요. 거기서. 네. 서로 바꿔서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지 대신 써주기 했는데 너무 유려하게 잘 썼다든지.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나는 진짜 이거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뭘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을 보기 싫다. 네. 그러면 네가 나 대신 가서 이렇게 해달라.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너무 잘한 거야. 매끄럽게. 그러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네. 초면이지만. 예를 들면 뭐 난 어디를 급하게 가야 되는데 강아지를 돌봐준다든지 강아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 마침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강아지. 네, 애완견은 물물교환처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 동물 병원에 맡기잖아요. 그거 진짜 그런 카페 한번 만들어 보시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게 사업이 아니라도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맛교환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 좋고.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다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걸 쓴 거기 때문에 이런 카페가 현존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든 갖다가 잘 하는데 그건 왜 생길 것 같아요. 네. 그 카페 생겨. 저도 재밌어서 한번 가보고 뭐 각자의 그 해야 될 일들 보고 싶고요. 어떤 일들이 되게 지금 하고 싫은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겠네요. 그 매력적이네요. 그거. 네. 그러면 만약에 현경 씨가 지금 그 카페에 갔어요. 네. 뭐라고 적어놓고 싶어요? 뭐 다음 주 방송 대신 해줄 사람 뭐 이런 거 하겠죠. 에버스 같은 만담가신데 뭐 책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 대신 해주신다거나. 저 같으면은 이제 뭐 돌아오는 설에 붙인 게 대신 붙여주기 이런 거. 그럼 그 사람의 어떤 것까지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상 되는 거, 그 전 붙이는 게 재료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도 꼬박 한 4시간 걸리거든요. 네. 정말 중노동인데 그걸 해주면 뭐 저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뭐 그 산소 가서 벌초해주기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가서. 벌초와 전 붙이기를 바꾸자면 기꺼이 바꿉니다. 네. 아니, 저희 뭐 회사 상사분도 20만 원의 벌초를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먼 지적분에게. 뭐 그런 것도 맡기는가? 방법이 되죠. 네. 그 이제 시골이 멀면, 선산이 멀면 많이 맡겨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벌초 대행 서비스 같은 게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산소 하나니까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그거 맡기기 쉽지 않은데. 네, 저는 이제 뭐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냥 해요, 혼자. 가서 와이프랑 둘이 가서 낫으로 좀 치고 이게 낫으로만 치면 이렇게 좀 높낮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는 전지가위 큰 전지가위를 갖고 가서 머리 깎듯이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싹 마무리를 해놓고 오죠. 그거 아르바이트로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 정도의 완벽성을 가지고 하시면. 반성하면서 한다니까요. 아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러면서 해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 에피소드 중에 저도 한번 고민해봤던 내용인데요. 제목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죽기 전에 나도 유언을 남기고 죽을 수 있다면, 그렇죠. 뭐 갑자기 객사하거나 뭐 사고사로 죽지 않는 이상 어떤 유언을 남길까라고 생각해 보잖아요, 보통. 그런 생각들 하죠. 네, 내 그 묘비명으로 뭘 쓸까?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요? 네. 또 갑자기 시인 이렇게 잠들다 뭐 이런 건가요? 시인 여기 잠들다 뭐 이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글쎄요, 뭐라 그래야 되나? 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마. 뭐 그 말만 쓰면 되잖아요. 나 여기 조용히 이제 누워 있으려니까 말 시키지 마. 멋진데요. 그래요? 네. 엉겹결에. 근데 묘비명을 반말로. 네, 말 시키지 마. 그래서 여기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재밌어서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사람이나 또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던진 마지막 한마디의 유언이 인류 공동의 재산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괴테의 더 많은 빛을 또는 뭐 아르키메데스의 내 원을 밟지 마시오는 물론이고 어느 비행기 승객의 봐 내 휴대전화로 착륙용 보조 날개를 원격 조정할 수 있어 라는 마지막 말 역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으니 말이다. 험프리 보가트는 실제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스카치에서 마티니로 바꾸는 게 아니었는데 브레이트는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비슷한 거죠? 네. 나는 매우 호감 가는 유언을 남기고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했다고 한다. 그에 비한다면 루이스 부뉴엘의 나는 죽는다는 창의성의 측면에서 중간 수준밖에 안 된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이승을 떠나는 순간조차 아는 척하는 버릇을 못 고쳤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니체가 마지막에 이제 그 죽었을 때, 이건 이제 유명한 에피소드긴 한데요. 네. 토리노에서 외출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마부를 보았고, 말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 말을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그만 실신을 하고 만다. 열흘 후 잠깐 다시 총명한 정신으로 돌아온 니체는 그 유명한 마지막 말을 뱉는다. 어머니, 전 바보였어요. 그 후 그는 남은 인생을 침묵한 채 정신착란 상태에서 보냈다. 이 일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저는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도 유언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 유언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해야 했다. 기막힌 말이어야 한다. 철학적이고 위트가 넘치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데다 나를 영원히 아주 지적인 사람을 기억하게 할 그런 명언. 다만 문제는 내가 그 말을 죽기 직전에 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곧 죽을 상황에선 생각이 완전히 딴 곳에 가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유언을 기억할 수 있을까?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더구나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마지막 유언이 아닐 테니까. 나의 불멸의 위대한 마지막 유언이. 그 다음 순서로 떠오르는 생각은 당연히 죽음을 미리 예행 연습해보자는 것이었다. 완벽하게 감독, 배우, 시나리오를 구비하여 하지만 그것 역시 쉽지가 않다. 아무리 예행 연습이라도 그 마지막 유언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배우들과 감독에게 사실은 예행 연습이었노라고 털어놓을 일도 걱정이다. 그랬다가는 여지없이 막간 또라이로 보일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잡힌다. 이러다가 나도 결국 멕시코의 해방투사 판초 비아처럼 될 것 같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 이렇게 급히 갈 순 없어. 내가 무슨 말이라도 했다고 써요. 그 기자가 그 말을 전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이라도 했다고 써요라고 유언을 남긴 거죠. 유언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봤지? 너무 애쓰지 마.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봤지? 나도 죽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평소에 방송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건 마지막 위대한 유언이라고 하기는 매번 방송에서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나요? 네. 새로운 거 하나 한 찾아야 돼요. 번도 말하지 않은 마지막 정말 마지막 순간 하는 게 마지막. 근데 저도 이게 에버스처럼 못 참고 어디에선가 흘릴 것 같아요. 그걸. 정말 멋있는 말이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어디에서 써먹거나 은연중에 실수로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리거나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평범하게 애들한테 형제간에 우애 좋게 잘 살아라 뭐 이럴 것 같아요. 잘난 저도 평범한 인간이니까 뭐. 아니, 그래서 그 묘비명은 보통 어떻게 누가 적는지는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묘비에는 그런 게 거의 없고 이제 종교 단체에서 하는 거는 뭐 어디 성도 누구 뭐 이렇게 누구의 묘. 이제 그 아주 고전적인 우리 방식대로 하면은 뭐 현고 학생 부분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그거 말고 그거 외에 거기다가 어떤 또 말을 쓰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렇게 부탁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 묘비명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하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 그렇게 새겨주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나는 편집자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나는 편집자다. 뭐 죽을 때까지 편집자이고 싶은 건지 예, 나는 편집자다. 뭐 그것도 괜찮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나는 시인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도 좀 그런 게 좀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들이 바뀌어서 네. 묘비명들이 너무 딱딱하고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본관이 어디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네. 뭐 전혀 모르는 사람 묘비라도 그 사람 묘비명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고 추측이 된다거나 상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이름 없는 것 같은 느낌의 묘비. 또 이제 그 매장 문화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납골당 같은 거, 납골묘나 아니면 네. 이제 수목장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수목장 할 때도 거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명찰을 하나씩 달아주잖아요. 네. 보통 이제 시립 묘지 같은 데서 하면은 나무 하나에 이렇게 20기 정도 이렇게 이제 수목장을 하는데 그 명패에 그렇게 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색다르게. 좀 문화에서 실제로 죽는 사람도 남기고 싶은 말이 진짜 있을 텐데 마지막 네. 말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걸 가족들한테 살짝 귀뜸을 해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삶의 여유가 없어서 죽는 순간에 아마 그렇게 멋진 말이나 재밌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슬퍼요. 그 생각,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삶의 여유가 없다. 이런 생각. 그런 말을 하고 죽을 만큼. 그죠? 네. 또 장인어른 임종을 이렇게 제가 같이 지켰는데 말씀을 하실 겨를 없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아무튼 유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재밌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을 에세이나 이런 걸 보는 재미는 그 문화권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라든지 뭐 그런 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까 말한 카페 메모 예, 예. 적어놓은 카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공통된 감정, 뭐 노화에 대한 감정이나 아니면 그렇죠. 네. 잉여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에피소드로 잘 구성을 해서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다가 재밌게 읽은 거가 이제 한 사람이 지각을 잘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맨날 변명을 너무나 재밌게 늘어놓고 1시간 지각하고 1시간 동안 변명하고. 네, 이 사람의 직업이 심리 상담가입니다. 아휴. 그래서 상담가에서 상담을 2번 받으면 모든 병자들이 다 낫는데요. 다신 상담 안 받으려고 이제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저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너라면 날 사랑하겠어.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하면서 오늘 박경경 씨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촌놈 마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성이 울리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죠. 동구 밖에 정자나무로 돌아오는 코스인데 교문을 나서면 이미 지칩니다. 결국 엎어지고 완주도 못하게 되죠.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빙그레 웃는 애청자가 계실 겁니다. 인생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인생은 마라톤이란 말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코스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환점도 결승선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촌놈 마라톤식으로 막 달려나갑니다. 어느 코스를 가도 내 맘이고 어디서 방향을 틀어도 누가 뭘 하지 않는데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으니 어디를 어떻게 달리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주저앉아 쉬는 경우는 뭐냐고요? 시간은 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달리는 일에 포함됩니다. 그런 역시 지금 좌절하거나 포기 상태에 계신 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쉰 다음에 털고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이상 인생이라는 트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경기는 자동으로 끝납니다. 싱글거리면서 빈들거리면서 하찮은 일에 온통 신경을 쏟기도 하면서 가면 됩니다. 자, 숨 고르게 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